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여성으로서 4월에 다니는 직장이 있습니다. 제 직장 선배 언니가 권유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좀 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정확히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한 돌싱입니다. 결혼 후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알 수 있나요? 결혼을 한 것 자체도 후회하지만 결혼 후에 빨리 혼인신고를 한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요즘에는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한참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해봤으면 일반적으로 확실히 느끼는 거지 그거를 왜 3년 동안도 계속해야만 했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 말처럼 한 3년 동안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해야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망설임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인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인간을 만나기 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 중 최악의 순간인 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어떤 면에선 저희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부딪혔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안 환경부터 해서 아무것 하나 일관되게 기쁨이 없었죠. 결혼 전에 저는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속물 같다고 했었는데 왜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따진다는 것은 속물이 아니라고요. 가정 환경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그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갈등을 부추겨 살 예정이다. 너 돈 가지고 너희 나병 키 죽이고 하면 안 된다. 남자가 집에서 키가 살아있어야 밖에서 자기 일도 잘하고 하는 거야 라고 알겠지요. 결혼 초기 심어가 제게 한 말입니다. 저는 공사 분야에서 일하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급여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그런 걸로 남편과 쟤를 비교하거나 전 남자는 나보다 못난 사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심어는 결혼 생활 내내 자기 아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은 저희 친정에 어마어마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은 저희 친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실질적인 가장이었죠. 자기야 수입 취업할 때까지는 내가 한동안은 계속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남편을 심하게 대학생인 신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동생 뒷바라지 한다는데 그걸 제가 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라고 했죠. 반면에 저희 친정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야? 나기 것까지만 해줄 테니까 줄 때 받아. 안 그래요, 신서방? 아시겠죠? 도와주시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른 딸내미 집까지 마련해주고 고맙다는 말씀 이런 것으로 그들의 부모가 딸에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미안해하는 속으로 주일, 엄마, 아빠, 우리 잘 살아서 꼭 다시 갚을게요. 맞죠, 자기야? 그럼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서 차근차근 갚아나가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친정 부모님은 제 남편이 거절하지 않을 집을 구하라고 전세금을 주셨어요. 제 남편은 발품 팔아 경기도 부근에 있는 신월이라는 집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곳이라 위치도 좋고 금액도 적당한데 그래도 좀 더 경기도 쪽을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조건이 맞는데 여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출퇴근 시간만 줄여서 우리 진짜 더 편할월이거든요. 서울에서 유사한 조건의 회사와 가까운 집이 있었는데 남편은 귀찮다며 경기도로 가자고 했어요.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을 찾아서 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둘이 같이 하세요. 조용히 쉬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경기도 부근으로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그 착한 얼굴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 속셈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번 주 주말에 너희 집에서 조금만 자자. 또는 참 좀 자자.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된 후에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며 시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왜 아들 집에 가자 하겠다는데 안 되냐? 아니요, 안 돼요.
그때 뵐 거예요. 시모는 다짜고짜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미리 알고 있었더군요. 자기야,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오신다더라. 내가 말하려는 거야? 이번에 엄마 245시기를 써라. 아내가 말하려는 건데 남편 놈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시모가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온다는 걸요. 그것도 뭐 때문에 오는 줄 아시세요? 우리 신혼집 옆 동네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요? 저는 대답 없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나와 한 말 없이 자기 혼자 알고 있고 심지어 시모랑 집도 보고 다녀오는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말을 안 해줬구나 싶었어. 비하면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그런 걸 왜 말 안 해줬는지 나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엄마와 둘이 알아보러 다녀왔었죠. 그때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그 당시 생각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말만 듣고 있으면 남편은 저를 생각하고 배려해서 시어머니를 모셨고 집을 알아보러 다녀왔는데 저를 생각해서 다음에 엄마가 우리 집 옆 동네로 이사한 것을 말을 안 한 거였죠. 아니, 엄마가 수의사 직업을 인턴으로 경험해보겠다고 내려가 계셨고 그러니까 좀 걱정돼서 우리 옆 동네를 지켜본 것이었어요. 당시 취업 준비 중인 신우가 대전으로 인턴으로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시모가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거든요. 그게 저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의 없이 한마디 없이 옆집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건 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 남편과 저도 가족이 있는데 왜 그런 중요한 일을 한마디 없이 결정해 버리는 거야? 알고 보니 신혼집을 경기도로 이사한 것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이유였어요. 우리가 이사안은 금방 해결해야 한다고 시모에게 집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시모와 있는 돈으로는 경기도 근방에서 맞는 조건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던가. 알았어. 이미 결정된 일인 거잖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 편히 자고 다시 이야기할래. 크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다음 주에 오시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왜 사오는 걸 나한테 얘기 안 한 건지 모르겠어. 그게 당신이 생각해도 일상을 짜는 아이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바로 옆으로 이사 오는데 당신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얘기 안 했나? 다음 주에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회사로 이사 오는 거라 생각해봐. 당신은 괜찮아? 그 인간 모래는 모르겠어? 자신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얘기하는 걸 내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날 남편과 3시간 이상 같은 문제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답이 없잖아요. 어차피 이사를 오는 건 확정인 말입니다. 결국 심는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 제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용아, 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냐 했더니만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세상에. 어머니. 비밀보다는 우리 부부 공간이라 따로 알려드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핑계는 아주 돼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오겠다. 돼지우리도 아니고 여자가 돼서는 집안 꼴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하냐. 시모는 우리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걸 제가 끝까지 알려드릴 수 없다고 고 서고 있는 상황이었죠. 시모가 하도 집을 들락날락거려서 초인종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거릴 겁니다. 정도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가는 정도였다면 정말 너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모는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집 안을 이쑤시고 다녔어요. 매주 주말마다 말입니다. 집은 쉬는 공간인데 시모가 이사 오고 난 후 집은 저에게 또 다른 일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인인 저에게 주말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휴식을 얻는데 매우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머니 안방은 제가 정리할 테니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하여간 유난히 다유난이야 아유. 저리 비켜. 네가 취업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냐고 성민이 옷을 다 달아서 입히는 거야? 엄마, 요즘 두고 옷을 하나하나 다 룻을 보고 있다. 그만 나가도 괜찮을 거려.
여기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라에 다 주름 주면서 남편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할 수 없어요. 그동안 눈치가 없는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고 그렇게 하는지 헐뜯었습니다. 제가 모르게 실수로 걸어찍거나 옆구리를 쿡 조금만 찔러도 주둥이를 찔렀습니다. 금호 자한테 화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도 놀러 오셔서 안방은 우리한테 허락받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제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걸까요? 정말 제 시모는 예의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속옷이 걸려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걸 입고 다니는 거냐고. 한 번은 시몬과 이성을 끊기게 만드는 날이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 사업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했는데 집에 없었어요. 그날 바로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시몬이 안방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속옷까지 잘 살피고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터져버렸어요. 시몬은 제 속옷을 유리조리하며 디자인이 너무 해프다는 여자들이 선 넘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보면 여자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말들을 퍼부었어요. 그래, 저는 신호 대기 중에 있을 때 속옷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몸을 좀 봐줘. 너, 지금 시험 중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옆에서 아들아, 지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물품까지 수색해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뭐야, 노디 서표가 말벌이 쏘느라 그래. 시험 중에 상대방이 속옷을 좀 더 자세히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일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어머니, 그녀 보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는 건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좀 말이 나왔으니 설명하죠.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건 너무 불편해요. 오셔서 집안 구석구석 뒤지시고 다니시는 게 불편해요. 제가 당시 참아왔던 말을 쏟아내면 얻지 않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오셔서는 내 살림에 이런저런 간섭하시는 것도 싫어요. 시모는 제 말을 듣자마자 집이 떠나라고 소리쳤어요.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이고, 세상 사람들, 며느리가 시험이 참네요. 참봐, 너 우리 성민이한테도 이렇게 잡아먹는 듯이 대해? 어디서 시험이한테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나면 시험이가 말씀하시면 그냥 내내 하면서 어른 말씀이다 맞구나 하고요. 들었는데, 아니요, 야니 말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시모 머릿속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인을 위에 박혀 있었어요. 아니, 땅이 아니라 고요. 저 땅 끝이죠. 발수만큼 아래 있는 게 여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께 잘못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이건 제게 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식 찍어도 결혼을 해서 나가는 거면 적어도 오셔서 예의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게 서운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니, 잊혀진 저건 너에게 뭐를 알려준 거야? 초기에 정말 오지 소말 듣고야 너, 단짝, 사과 안 해요. 어머님들, 만일 사과를 하실 의사가 없다면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제게 좀 오지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신분에게 욕을 들었든 말든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큰 실수를 한번 저질러 본 후에야 비로소 시무르가 저를 바라볼 때 민망함을 느낄 텐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선 없는 행동을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에요. 그러나 시몬은 저를 보며 다른 일을 집안에서 잘못 대해 자신의 아들의 삶까지 망치게 된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나가라고 말했더니 신모는 제가 따라올 틈도 주지 않고 소리치며 나가신 후에는 부들부들 울었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받고 크려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아닌가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조차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퇴원 후 시댁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장모님은 또 며느리를 시험하며 불쌍한 척을 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와자마자 저에게 오래 잡히며 자기 엄마랑 부딪히고 저를 보며 좀 이해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좀 참지 그렇대.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옛날 분이시라 표현이 좀 거디 싱거우니까 여자가 도망치며 엄마에게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당신도 조심하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왜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고 하는 말이야? 내 속옷까지 다 수첩으로 보시고 여자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게 뭐야? 너가 중간에서 잘해야 어머니라는 덜미 붙지 않게 할 거야? 당신하고 결혼한 게 어머니랑 결혼한 게 아니라 찍어 이런 식이면 나 진짜 당신하고 못 살아 알겠어. 저게 말인지 단가 긴지 결국은 저보고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인 저보고 회보 보인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내가 이해하면 그럼 어머니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욱한 다 자기야? 나는 자기 마음이 한다니까 엄마도 당신이 편해서 그러신 건데. 자기가 갑자기 화를 내니까 다 하신 걸 아예 고추시켰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말은 결국 제가 며느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였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해심이 넓으면 당신이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왜 그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안 그래도 엄마 대신 내가 엄청 뭐라고 하고 안해준다고 남편은 제가 내쫓을 기세를 몰아붙였을 때 그제야 자신이 시모에게 쓴소리를 퍼부으면서 오신 거라고 말씀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이거 그녀 아니잖아. 어머니가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나오면 어쩌려는 거야? 당신도 그런 줄 알아? 그때 나에게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어.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평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여는데 다시 잠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남편은 분명 야근 후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데요. 핸드폰에 112를 미리 누른 채 문을 다시 열어봤어요. 이번에는 문이 어울린다고 해요. 그 짧은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다리 힘이 풀렸어요. 20곳을 못 찾은 건지 거실에서 멈춰 서면서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모는 용기를 내어 외국 알파벳으로 적힌 문자들을 조심스레 읊어보았다. 어머니, 요건 무슨 뜻이에요? 무하기는 시모에게 아들이 집에 있으니 미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모는 이에 화를 내며 자기 아들의 집에 방문하는 일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내가 자기 아들 집에 오나마나 독립할 때 그냥 찾아간다. 너한테 왜 의견을 물어야 하는 거니? 시몬의 얼굴은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변했다. 어떻게 불쑥 여기에 들어온 거죠? 아니, 알파벳 가르쳐주던 성민이가 알려줬어요. 자신의 남편이 불출석한 채부로 시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소문이 뜬다면 정말 참을 수 없겠거니와요. 아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결혼한 아들의 집에 매번 이렇게 떠들러 들어와야 할까요? 가시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저희 집에 오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몬 씨가 저희 집에 오는 게 아들 내외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오시는 거라면 그 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방문하시는 횟수를 줄여달라고 저도 정중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시몬 씨는 저희를 챙겨주거나 뭐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와서 제가 아는 살림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핀잔을 주고 냉장고를 벌컥 열어 이것저것 꺼내는 자기가 가져가기도 하고 말으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저희 시모가 저희 집에 오는 이유는 저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제 키를 죽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놀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겨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을 여시면 되지? 왜 다시 잠구 그러세요? 최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터이 구 덜컥 열었다가 또 며느리한테 욕먹을 하고. 아니, 성민이가 분명히 와이프도 늦게 온다고 했는데. 최는 왜 저렇게 빨리 온 거야? 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네요.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저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니 되돌아 나가는 제 말도 고울 리가 없었죠.
이렇게 하는 것 주거 침입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라도 좀 하고 옵니라고요. 그럼 제가 저녁도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주거 침입. 너 지금 우리 아들 여기 없다고 나한테 그렇게 싹퉁머리 없이 말하는 거지? 시모는 제가 말한 것에 발끈했는지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내 와이프가 시어미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죠.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남편 놈이 빨리 오기를 바랬습니다. 어디, 무슨 얘기를 하려나 기대가 될 정도였죠. 1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 놈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무슨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걸 한 줄 알았네요.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저를 보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당신을 달같이 좋아해서 자주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시모는 제게 언제 그렇게 막말했느냐는 듯이 남편 옆에 찰싹부터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아와 웃기다. 어떤 엄마가 딸에게 그렇게 막말이래요? 어머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싹튼 머리 없다고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놀란 것은 나인데 왜 당신은 우리가 약속한 거 자꾸 깨니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면 차라리 그랬다고 말을 하던가. 내가 얼마나 놀랐을 줄 알아요? 이곳은 법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일이 커지자. 나 그리고 막말로 우리 집에 엄마가 좀 오신다는데 크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야? 남편 놈은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 만약 저와 상황을 바꿔 생각해봐도 자기는 전혀 당황스럽지도 않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 더 얘기해도 입만 아프고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말했어. 어머니, 제가 예민했나 봐.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집에 오실 때는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도둑인 줄 알고 신고하려고 했네. 미안해. 나는 자기처럼 이해심이 없나 봐. 저는 입맛이 없어서요. 이분 있으시면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저는 복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그 주 주말에 복수의 계획을 시작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를 찬스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우리 친정 아버지가 오신 사실을 꿈에서도 모를 채 소파에 퍼져 있었죠. 5시부터 찾아온 시와 함께 히히덕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마실 거 좀 없니? 커피 불이 좀 내와봐라. 최예은 님이 없어. 맞추면 내가 걸게. 자기야, 너가 꼭 기억하렴. 아니 됐어. 내가 갖다 줄게.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 자기네 엄마를. 히히덕거리며 서도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주 큰 선물을 해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친정아버지가 등장하셨지요. 제가 미리 알려드린 우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써올 일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 기네요. 우리 아버지가 등장하시는 순간 남편과의 심해진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니자네. 집에 소금이 그렇게 많이 있나. 남자가 그렇게 있으면 해보이지. 라는 얼굴 싸는 듯한 말씀을 하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남편과 시모가 함께한 학생의 날을 무시한 상황에서 저는 친구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아빠.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면 돼요. 알았죠? 라고 말해주세요.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잔량을 깨며 식사하면서 대화로 해결해보자. 그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똑같이 당해봐야 할 일 아니에요. 아버지는 SOS 요청을 듣고 주말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동안 신보가 저에게 한 말과 행동, 그리고 남편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팩을 싸둔 채 연락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이구, 날림이가 집에 오는 길이에 왔다. 그를 해야 하나요? 우리 사회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안 그렇나요? 이번에 그럼 내가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식사라도 준비했을 텐데.
시몬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오셨지 그랬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는 우리 집에 올 때 연락하고 안 해요? 하여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잔뜩 굳어서 있는데 나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자기가 왜 불편한 거 있는지, 왜 그렇게 초당해? 아니, 불편은 전에 내가 불편한가 분위기요. 그나저나 우승하는 이 말씀은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요? 남편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몬은 왜 그렇게 불평하는지 표정에서 많이 드러났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줄수도 단테를 씻고 아니요. 안 해요. 그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네, 외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해도 그렇죠. 아이들은 주말이라고 이렇게 우연히 오면 불편하다며 말도 없이 오시고 문도 쾅쾅 열고 들어오는 건 말이죠. 저는 순간 그 행동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행동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평가하실지요. 똑같이 했을 뿐인데 그것이 불편한 것 같았네요. 보조였나 보조? 저희 친정 아버지는 결코 찬성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예 반대하셨지요. 아이고 사부인, 그렇게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파주를 따라 이 집에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허락받아야 하나요? 저는 우리 사회도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변하게 대하는 것뿐이었는데요. 아닐까요? 헉헉,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 남편 어미 옷을 갈아입고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자네는 어른이 왔는데 먹을 것 좀 내주시지. 나도 한번 아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어보게. 예, 그럼요. 잠시만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모의 남편은 허둥지둥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너는 안 들어가니? 가서 너희 남편이랑 함께 해야지 하며 허둥과 꺾임을 보였고 아주 질 좋은 성분이 혼자서 요리도 하고 사부인 저희 집에서 딸 아이를 많이 키웠어요. 우리 집은 주로 남자들이 부엌에 있는 편이라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 배우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잘 모르게 해주셨습니다. 시모는 울그락불그락 속에서 열불이 나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어느새 부엌 그루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좌뇌는 오지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아니, 장인 어른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아마 여기서 필요한 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기야, 큰 냄비랑 옷 좀 이직해서 쌀 좀 가져오도록 해. 자기가 알잖아. 찾아와서 하고 뭐, 어머니, 미안한데 한 장 가져다 줄까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애 후속 작업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려 하고 있어요. 시모는 열받아서 손부채질하고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치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주무시라고 하셨어. 시모는 우리 집에 엄청난 소란 속에 찾아와서 한참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뒤에 자러 가겠다며 난처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남편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그러셨군요. 사귀는 거 아니세요? 그런가요? 아트초도 가야 해요. 네, 가야 합니다. 그럼 같이 하죠. 아시겠죠? 제가 사부인이면 눈치 없이 아이들한테 배를 뒤질 뻔했네요. 눈치 없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죠. 시모는 오늘도 늦게까지 있다 가자고 했는데 가려고 하나 봐요. 우리 아버지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자기도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우리 집은 적막해졌어요. 남편은 일부러 나한테 그런 걸 내고 날 기분 나쁘게 했어요. 옳은 운을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해? 무슨 일이야? 진짜 치사하게 왜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지금 너한테 한 일이랑 똑같이 장인 어른한테 말했던 거야? 난 말했던 적 없어. 오늘 아빠랑 의견이 그렇게 안 맞았어. 자기가 이해한다고 해서 아빠한테 편하다고 했었는데. 역시 자기는 참 성미가 좋은 것 같아.
아빠가 주무시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 놈이 뭔데 나를 일부러 그러게 이해하냐고. 그렇게 왜 치사하게까지 안 하냐고. 자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아주지 않고. 왜 그렇게 유치하게 굴어. 다 말했어요. 불편해하셔서 죄송해요. 겨우 한 번 가주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은 다이하라며 어머니께서 제가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버지께서 오실 때와 우리 엄마가 알게 모르게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다시는 말씀하지 마시겠어요?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야기했던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좋아해 주셔서 오시는 건데 동시에 엄마가 편안치 못하게 느끼실까봐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실 때 일부러 나가서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오시라고 하겠어요. 엄마께서 아버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남편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엄마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그만하라고 했죠. 한 번 속이면 두 번 샀습니다. 라는 말도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드릴 소리가 들려 현관 문이 열렸고 시모가 들어왔어요. 너라면 내 아들은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보던 애가 아닌데 왜 아들 집에 못 오게 해? 시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머리카락을 잡아 질질 끌며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아들 집에 오는 게 무슨 망정이냐고 말이에요. 정말 저 정도면 아들 사랑이 아니라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렸어요. 차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판이 되지 않아서 제가 쌓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머리칼을 잡아 때렸어요. 이제 나와 두 명의 아들만 있는 이 건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신, 그 유명한 아들 남편 이전에 나에게는 남편이 있고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나와 남편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은 너희들 같이 머리가 없는 미친 녀석아. 내가 나한테 경찰에 고소하려고 한다면 알아. 분명히 헛젠데 머리가 없는 년아. 어디서 무얼 해도 섬유지방이 있어 있고 육지거리야. 손물을 찍고야 하는구나. 그럼 나도 소금물로 당신에게 똑같이 고소할 거니까. 내가 며느리에게 경험이 많은 남자로서 한 번 있었어요.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아들의 집으로 오겠다며 문을 박살내든지 지금은 나브라도 그 놈의 안쓰러운 한편이라고 보니까 그 자식 앞길이 망친 거죠. 날카로운 망치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시몬은 설명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시몬은 내가 나쁜 년이고 저런 사이 때문에 남편을 잡아내서 아들이 자기한테 자기의 요인을 조작하는 꼴이 형성되었고 제겐 자기의 자식을 얻다 이 문제가 않도록 지속해야 했다면?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해주세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들어도 남편을 조정한 건가요? 저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멀어졌나요? 저는 깊이 생각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소문까지 뒤져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며느리한테 편쟁거리 같다고 말하냐고요? 언제 그런 소리를 했나요? 시험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청어, 그렇다고 당신이 이렇게 나를 잡아 죽일 듯이 책에 소리치던 신모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렇게 잘못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합니다. 빨리 구도 조정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사는데 왜 어머니가 부셔? 뭔가가 무엇인지 말인가요? 엄마, 정말 오싹하죠. 알지요? 남편님은 어떻게 해서 뒤에서 나타났는지 제 등을 향해 현관문을 보며 있을 때 시몬은 현관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시몬의 남편이 들어올 때 그를 보자마자 그렇게 앉아서 그럴듯하지도 않은 연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가까운데 이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과연 남편이 제게 달려와서 괜찮냐며 난리를 피우실 때 제게는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수리하는 분을 불러서 집 현관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제 머리를 잡아채워서 난리를 피우셨다고 하시니까
어머니의 행동은 그때 제 정신이 아니냐며 얽매이셨어요. 정말 내가 진짜 뭔가만 그런 건데 집에 엄마가 좀 오는 게 무슨 문제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라고 이해하라는 거야? 아니면 적의 이유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엄마니까 이해하라는 거야? 불가능한 며칠 전만쯤에 자기도 똑같이 당해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겠다고 저한테 서로 이런 일은 그만하자고 말씀하고 싶지 않나요? 정말로 끈끈한 정말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반복되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있구나.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쉰어머니 옆에서 겠구나 말입니다. 내 엄마는 우리 엄마로서 늙업이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걸 이해해 주어야 하는데 나는 이해 못하겠는데 어떡할까? 호모 예제를 말하는 것 좀 봐. 라 저 눈을 뜬 그렇게 뜨고 전거 세상에 아주 내 아들을 주기로겠네. 어머니, 아들을 안 잡아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신성민, 너는 결혼해선 안 되는 사람이다. 난 너랑 못 살겠어. 우리 연하자 이혼하고 너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해하는 내 엄마랑 살아 알겠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처음에 시모는 제가 쇼를 하는 거라며.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보란듯이 웃으며 남편 짐을 챙겨내서 현관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이게 쇼 같아요. 야, 신성민, 여기서 내지는 갈지, 나가. 나가서 너희 엄마 집에 가서 살아. 알았어, 덥 2002.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남편한테 너 거리고 있어? 누가 시어머니야? 아주 많아. 가요. 나랑 당신 아들 안 살 거라니까?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당신 아들 인생 망친 건지 아줌마가 당신 아들 인생 망친 건지.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시모를 외면해요. 쪼그레나면서도 시모한 남편은 제가 정말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나중에 사과할 것이라면 제대로 해야 받아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아 출렁거렸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이혼장을 접수하여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죠. 남편은 얼마 동안 울며 떤다며 제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았죠. 제가 미쳤나 보네요. 잘 살고 나중에 여자를 만나더라도 나에게 한 일처럼 하지 마세요. 또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제 인사였습니다. 집도 제 집이었고 결혼 생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위자료 부분도 깔끔했어요. 남편은 전에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엄마와 함께 잘 살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강렬한 상처를 남긴 결혼 생활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잘했다며 요즘의 문제도 아니라며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가끔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올 때도 있지만 저는 절대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빨리 헤어지지 못한 게 아쉬웠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비혼주의를 택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변할지라도요.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싱글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최대한 즐겁게 사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